안녕하십니까, 이호용 세무사입니다. 여의도 5번 출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절세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나오면서 어떤 세제가 개편되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민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취득세 경감이고요. 또 하나는 재산세 경감인데요. 현재 신혼부부에게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내용입니다. 이미 12.16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는 걸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또는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이 세율을 최대 4%이던 것을 6%로 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이냐, 이걸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공시가격이 15억 원 정도 되는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올해 종부세가 대략 3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미 발표된 12.16 대책이 적용되면 내년 종부세가 3,900만 원 정도가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6,700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3,000이었는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6,700이니까 2배 이상 폭증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는 동안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양도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이 종부세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미 6.17 대책에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서 과세 강화를 밝혔었는데요. 이번에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이 최고세율 6%로 인상되면서 법인에 대해서도 기존 4%에서 6%로 인상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강화 내용입니다. 내년 6월 1일 종부세 과세되기 전까지 시행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기 전에 양도를 하도록 이 통로를 열어준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단기 양도 차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이 세율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1년 미만의 주택 양도 시에는 40%, 1년 이상인 경우에 일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2.16 대책에서 1년 미만인 경우에 50%,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40%로 인상하는 것을 이미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거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요. 1년 미만인 경우에 70%, 1년에서 2년 미만을 보유한 경우에 60%로 세율을 높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실 점이 있는데요. 분양권의 경우에는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은 중과세율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 내용을 보면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70%,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0%로 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부분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각각 10%포인트씩 인상해서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양도 차익이 10억 원인 경우를 가정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종전에는 2주택자인 경우에 5억 3천만 원, 3주택자인 경우에는 6억 4천만 원의 양도세가 나왔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10%포인트가 올라가서 세금을 계산하면 2주택인 경우에 6억 4천만 원, 3주택인 경우에 7억 5천만 원이어서 거의 1억 이상씩 세 부담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취득세 인상 부분입니다. 현재는 4주택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높은 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발표된 내용은 2주택 이상인 경우부터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종전 취득세 75% 감면해주던 것을 없애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인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때 세금 부담이 높고 이걸 법인으로 전환해서 세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이걸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자, 세금 관련 마지막 개정 사항으로 신탁을 활용한 종부세 회피를 차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신탁을 한 주택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가 신탁회사가 됐기 때문에 종부세를 회피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6.17 대책이 나오면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세되면서 이 신탁도 차단되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기는 했었는데 좀 더 명확하게 신탁사가 아니라 위탁자 소유로 봐서 과세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탁을 통한 종부세 회피는 이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제도가 변경되는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제 세금에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간접적으로 이 세금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 단기 임대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 임대 등록을 앞으로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의 장기 임대 등록은 현재 8년 의무 임대에서 10년 의무 임대로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종전의 세금 혜택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단기로 등록했든 장기로 등록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5년 이상 임대 기간만 충족하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등록하고 나서 의무임대기간 4년이 지나서 직권 말소가 된다면 기존의 세제 혜택이 유지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이번 발표 내용에 보면 기등록 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에 대해서 유지가 된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급하게 설명드리느냐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못했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시행 시기라든가 구체적인 문구가 확인이 되면 또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5번 출구에서는 항상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정보를 좀 더 빠르게 또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